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이제 앞으로 각각 그 드로잉 과정을 세분화할 텐데, 오늘은 그 들어가기 앞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분위기로 드로잉이 되는지 시시 코너처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로잉을 할 때 사물, 이제부터 뭐 사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체겠죠. 인체를 어떤 각도로, 그러니까 어떤 앵글로 보이는지, 그다음 어디에 놓여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합니다. 무릎보다 아래에 있으면 무릎을 중심으로 로우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카메라가 머리 위에 있으면 머리 위가 평행이고 그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드로잉을 하기 전에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내 시야에서 보이는 투시라든지 공간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투시가 가야 될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설정이 됐다면 두 번째, 뼈대를 잡는다. 뼈대를 이렇게 잡아요. 이거 없이 그냥 막대기로 잡아도 됩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뼈대만 연구해보는 시간에 그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종류가 있겠다. 이렇게 되고. 또 이런 뼈대도 있겠죠. 지금 뼈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럼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뼈대에 덩어리를 붙이는데, 전 덩어리를 우선 관절에 하나씩 답니다. 관절에. 어깨에 달았죠. 그 다음에 팔목에 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의 중앙을 찾아서 팔꿈치를 달아주는 거죠. 달았죠. 골반도 덩어리를 2개를 달아줍니다. 이 막대기가 중앙에 오게 하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발목을 달아주는 게 좋겠죠. 이것과 이것의 중앙에 무릎을 달아줍니다. 이거를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기본 피규어라고 하죠. 자, 이걸로 그 포즈라든지 동세, 또 무게감, 이걸로 여기까지 이 과정으로 다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났을 때 그 다음에는 중앙을 찾아서 또 이제 인체 근육에 맞는 실루엣을 찾아서 구별을 해주고 여기에 덩어리를 붙여서 실루엣을 만듭니다. 가령 이게 역해라고 하면 여기에 가슴 덩어리를 2개 붙여서 볼륨을 주고 엉덩이도 이제 달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타구니와 수평을 이루는 지점 허벅지를 덩어리를 한 번 더 붙여줘서 강조를 해주고, 그 다음 종아리도 살짝 덩어리를 붙여서 이어주고, 어깨도 이어주겠죠. 붙여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빼는 것도 할 수가 있죠. 이만큼 덩어리를, 여기를 이만큼 빼주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실루엣을 연결해줘서 인체의 볼륨과 실루엣을 좀 더 보강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덩어리를 붙이고 싶다. 이제 뭐냐면 옷이겠죠. 옷을 입힌다던가, 여기 머리에 덩어리를 붙여준다거나, 여기에
허리띠를 매달아주고 이 덩어리에서 자리를 자리를 잡고 거기서 뽑아 올려서 가방에 덩어리를 만들다거나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가는 거죠. 공간 파악 1번, 그 다음에 뼈대를 잡는 게 2번, 뼈대 관절마다 큰 덩어리를 붙여주는 게 3번, 거기를 이어주는 게 4번, 그 다음에 그 기본 덩어리가 나온 거에다가 덩어리를 더 붙여주거나 떼주거나 해서 실내에서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게 이제 5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 위에 묘사를 해주는 게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는 꼭 사람을 이렇게 그리는 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림, 모든 것들을 창작할 때 쓰는 방법이니까 드로잉을 통해서 그 방법을 숙지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왜 또 사람이냐? 뭐 로봇을 그리거나 뭐 몸통을 돌렸을 때 생기는 축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축을 틀어버리는 거죠. 이 훈련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축은 여기로 가고 이 축은 여기로 올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뭔가를 그려볼 텐데 한번 보세요. 자, 사람 머리를 그립니다. 사람 목을 그렸죠. 사람 몸통을 그렸어요. 갈비뼈겠죠. 사람 골반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 어깨에 견갑을 그려요. 그렸죠. 그 다음 사람 어깨를 그립니다. 그 다음 사람 팔꿈치를 그립니다. 사람 팔을 그립니다. 그 다음 사람 손가락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어깨와 여기는 뭐냐? 알통이 있고 그 삼두근이 있는 바로 그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전완근이 있는 곳이 되겠죠. 골반도 골반에서 허벅지, 무릎, 다시 종아리, 발꿈치, 발등, 발가락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어주면 자, 그럼 근육도 여기다 붙일 수가 있겠죠. 삼각근을 이렇게 달아줘. 달아주죠. 그 다음에 승모근을 이렇게 달아줘. 그 다음에 흉쇄 유돌근을 이렇게 달아주고 목젖 달아줘. 근데 두 발로 걷는 것과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의 차이는 뭐냐면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은 앞다리에도 충격이 가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뭐 분산시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렇게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 쇄골이 없대요. 이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암기식으로 외워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족보행과 사족보행의 차이는 쇄골이 있냐 없냐로 결정된다.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삼두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팔뚝에 있는 그 근육, 전완근 붙어있죠. 여기에 광배근이 따라갑니다. 광배근에 정거근이 붙고 외복사근이 붙겠죠. 여기는 복근이 있겠죠. 이렇게 있고. 자, 흔히들 웰시코기의 이제 궁뎅이 팡팡이라는 그 부분이 아마 사실은 뒤쪽 허벅지의 근육이 많을 겁니다. 뒤쪽 허벅지 근육이 여기서 이렇게. 엉덩이도 있으려나? 근데 저는 이쪽 아예 뒤쪽 허벅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엉덩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중앙에 꼬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앞쪽 허벅지. 있으면 앞쪽 허벅지 근육이 있고, 여기 종아리가 엄청 두툼하게 있죠. 종아리가 두툼하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동물 그릴 때 사람들이 동물 볼 때 좀 오해를 뭘로 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죠. 와, 저 말이랑 사슴은
종아리가 저렇게 얇은데 어떻게 저렇게 점프랑 달리기를 하지? 라고 말한 부분은 사실은 발등입니다. 발등이고, 종아리는 이 위쪽에 엄청 두껍게 있으니까 저렇게 얇은데 어떻게 뛰지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그렇게 뛸 만큼, 이렇게 납득이 될 만큼 두껍게 있습니다. 자, 사람을 그릴 줄 알고, 사람의 골격을 이해하고, 사람의 근육을 이해하면, 이제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박쥐 날개 같은 것도, 새 날개도, 제가 지금, 또 얼핏 기억이 잘 안 나서 정확히는 말 못하겠는데, 이렇게 팔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몸통에 붙는,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다. 사람이라는 소재로 그림을 같이 그려볼 테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공간을 파악하고, 그 공간 위에 틀을 올려놓고, 그 틀을 움직이게 해놓고, 포즈를 잡은 후에, 거기에 덩어리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덩어리를, 근육이면 근육, 옷이면 옷 덩어리를 붙여서 쌓아가고, 또 깎을 때는 깎아서 덩어리를 덜어내고, 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다.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저건 투시가 어떤 투시다. 앵글은 어디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뼈대를 잡고 그 뼈대를 무게중심, 축이 어디냐. 파악해서 잡는 거를 보통 3분에서 5분 안에 끝냅니다. 보통. 앉아있는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무게가 이쪽에 쏠렸네. 팔을 걸쳤네. 팔을 걸쳤으니까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하늘을 봤겠네. 이렇게 봤겠네. 이 팔은 여기 사타구니에 가지런히 걸쳐 놓으면 편하겠네. 몸의 축이 이쪽으로 꺾였으니까 다리가 치우쳤겠네. 그럼 이쪽 다리는, 자, 이 과정이 축이죠. 이 과정이, 투시는 저는 여기를 한 이 정도로 보고, 이 축에서 된 거죠. 이 과정이 3분에서 5분 과정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덩어리를 잡고, 덩어리를 잘 이어주고, 이 투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거는 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다. 이어주는 거.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근육에 이제 큰 실루엣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앙을 찾고, 이 몸통 각각 단계의 중앙을 찾아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각각의 투시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팔이 분명히 몸통에서 앞으로 나왔으니까 투시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팔 넘어가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건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됐겠죠. 허벅지 이렇게 됐겠죠. 허벅지는 이것보다는, 이건 내 시야에서 가깝고 멀어졌으니까 이렇게 잡았죠. 여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종아리가 뒤쪽으로 빠진 거고, 이렇게 하면 종아리가 앞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파츠의 중앙에 잘 파악을 해둬야만 덩어리를 살릴 수가 있죠. 여기에 내가 만약에 갑옷을 입혔다 그러면 이 포지션 잡고 갑옷을 뽑아 올릴 테지만,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처음에 말씀드린 이거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하고 하겠죠.
이 기본적으로 이 틀을 잡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머리도 이렇게 그리고, 이목구 위에서도 또 이런 세분화된 그런 틀이 있겠죠. 뭐 바지가 있으면 중력 때문에 바지가 이렇게 처지겠. 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는 적어도 30분. 이렇게 3단계로 구별을 해 놓습니다. 1단계, 공간에 놓여있는 틀. 공간에 놓여있는 틀의 포즈. 그 다음에 2단계, 그 틀에 덩어리를 붙이고, 덩어리를 붙인 데서 또 세세하게 덩어리를 붙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덩어리를 해주는 단계. 10분, 15분 단계. 그 다음에 그 위에 미세하게 뭐 눈썹도 그려주고 눈도 그려주고 옷도 입히고 해서 묘사해주는 단계.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이 순서의 각각 시간은 대략 3분, 3분에서 5분, 10분에서 15분, 그 다음 20분에서 30분으로 잡죠. 자, 이 단계가 돼야 됩니다. 아니, 어디서 들어본 소리가 나오죠. 3분 크로키를 한다, 뭐 1분 크로키를 한다, 그 시간 타임을 재서 나오는 크로키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1분 크로키는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빨리 공간과 투시 파악하고 그거를 러프한 뼈대로 폼을 잡고 단단하게 무게만 맞춰주면 1분이 흘러가 버리겠죠. 뭐 10분, 12분 크로키를 해볼까요? 라고 해보면 이게 보통 이제 기본 크로키죠. 덩어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이 실루엣 단계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3단계 안에 각각의 목표가 있죠. 이 공간과 틀을 잡을 때는 뭘 중심으로 잡는 거죠? 축, 앵글, 뼈대, 무게중심, 이런 것들을 담아있겠죠. 5분, 10분의 덩어리 잡기. 이 덩어리를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체 근육을 알아야 되고, 또 옷이라든지 그런 주름도 알아야 되고, 각각의 그 근육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를 하려면 뭐 해야 돼? 이제 묘사를 하려면 펜선의 강약, 필압,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한 묘사, 뭐 패션,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고, 그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는 단계마다 꼭 맞춰줘야 되는,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죠. 뭔가를 이제 그렸어, 묘사를 했는데, 야, 이거 포즈가 이상해. 그럼 뭘 중점적으로 다음에 공부를 해야겠어요? 3분, 1분에서 3분까지의 드로잉을 집중적으로 할애해서 더 연습량을 늘리고, 공간과 틀, 이 운동감, 여기에 관련된 물리학이라든지, 포즈가 약하다, 체육관을 다녀. 킥을 찰 때 체중을 실어서 축이 되는 발을 돌려, 그리고 골반을 앞으로 쑥 집어넣어. 이걸 알아야 포즈를 잡을 거 아닙니까? 포즈를 잡기 위해서 체육관을 다니는 것도 이제 드로잉의 일부가 되는 거죠. 덩어리가 약해. 인체가 몰라. 옷을 모르겠어. 그러면 해부학 책을 보거나 내가 헬스장에 가서 내 근육을 키우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묘사가 딸린다. 내가 좀 요즘 취향의 그림체를 익히고 싶다. 3단계는 정말 멋지게 잘 그린 만화책이라든지 일러스트를 모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이거 스타일이야. 모작하고 뭐 따라 그리고 연습하는, 할애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각각의 그 과정마다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뭐가 취약한지 파악한 후 그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훈련법이 바로 나오죠. 3분 크로키를 했다. 앵글을 보고 포즈 놓고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근육이나 옷, 눈, 코, 입 이런 건 안 나왔어. 대신 3분 안에 잡아야 될 카메라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몸보다 아래죠. 투시가 나왔죠. 동세가 나왔죠. 축을 중심으로 치우쳤죠.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3분의 크로키입니다. 그리는 사람도 이걸 보여야 되고 보는 사람도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분, 10분 크로키는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몸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을 평면에서 틀을 잡고 뭘 하고 조각을 하더라도 디지털 모델링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코치님, 만약에 격투기를 잘하고 싶다면 매일 꾸준히 꼭 해야 되는 훈련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코치님들은 러닝을 많이 하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마루야, 너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면 이 셋 중에 꼭 해야 되는 훈련은 뭘로 할래? 그러면 저는 1단계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1단계와 2단계를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